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이명희 씨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성실히 받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좀 초췌한 모습이긴 하네요.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건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운전기사에게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갑질을 하는 그런 영상이 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추정되는 인물인데 거의 이명희 씨가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이게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욕에서 욕으로 끝나요? 20분 안에 50회 정도 되니까 1분의 욕이나 고성이 몇 배나 되겠어요. 네. 적어도 2회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네.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왜 개인 전화를 들고 왔느냐. 지금 저거 하면서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 쌍욕을 하죠. 안국동에 무슨 지압을 받으러 간 모양이죠? 네, 일단 뭐 저건 지압에 가서 한 얘기예요. 어. 지압에서 몇 시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 개 뭐 욕설이죠. 그렇죠. 저거. 지압 몇 시 갈 수 있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얘기를 하면 욕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이제 왜 일하는데 개인 전화를 들고 오느냐. 근데 개인 전화 부셔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왜 행사도 없는데 넥타이를 차고 오느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일하려고 넥타이를 차고 온 게 잘못인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넥타이를 차고 일하는 거고 차지 않는 거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어떤 휴대폰이랄지 넥타이 자체는 사적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해자 측이 수행기사거든요. 근데 수행기사라면 사실 운전을 잘해서 본인의 어떤 운전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을 좀 지켜줄 사람이니까 오히려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하면 감정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전운전을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뭐 운전하고 가면 제대로 못하면 뒤에서 뭐 신발도 던지고 머리도 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영상 자체가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네. 근거가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전 운전기사가 공개한 영상. 근데 과연 저런 게 몇 개나 더 있을지 지금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난 4일에 이명희 씨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게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알려진 얘기가 이명희 씨가 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는데 지금 전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일단 당시 이제 영장 기각 자체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뭐 됐다 그건 이렇게 아니죠. 보기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뭐 참고 자료 정도는 됐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전기사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가장 가까이서 여러 모습을 보잖아요. 이 운전기사 분들에게 화를 낼 때는 조금 전에 보신 것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조금 공적인 자리,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격조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풀면 화를 못 참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높은 자리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 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 전 단계의 분노라는 것도 지금 좀 전에 본 영상 보면 분노할 만한 일이 있었어야 분노를 하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와서 그냥 보자마자 예약했느냐라는 얘기를 확인하면서 그냥 욕설을 내뱉는 거였어서 저거는 화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없는 이게 어떻게 분노 조절 장애냐라는 주장을 이제 하실만 하죠. 주변에서 겪은 분들은. 그렇군요. 자, 힘이 센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아주 점잖게 대하고 그다음에 좀 약자들 앞에서는 정말 함부로 대했다 이런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상습 폭행과 욕설에 시달리던 제보자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제보자가요.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뭐 억대 합의금을 제시했다. 뭐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합의금을 억대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밖에 나와서 이 얘기하지 않는 걸 조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직 수행기사 이분도 계속 시달려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일단 합의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합의의 조건은 뭐냐면 외부에 나가서 알리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고 만약 외부에서 알리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내는 그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도 이 수행기사 입장에서는 얼굴도 보기 싫고 운전기사죠, 이렇게. 수행비서가 아니고. 수행기사니까 운전기사죠. 예, 예.
보면 또 돈 받으려면 얼굴 마주치기 싫으니까 네. 그럼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회사 자금 처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겠다 해서 5만 원권으로 현금을 줬다는 거예요. 회사 현금자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회사 돈을 빼서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 돈을 빼서 이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한다면 이건 전형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게 횡령한 돼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이 조사를 하면 이 폭행이나 상습 폭행 이외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